다시 한번 소통을 위한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소통을 위한 도구는 소통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소통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되겠지만, 소통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디지털 기기 사이에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음성 또는 제스처 등을 활용하여서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텔레비전을 제어하기 위해서 리모컨과 같은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통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중개인은 이해할 수가 있고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또 다른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약속이 정의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을 정의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한 방법에, 그리고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법, 그리고 배려하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향후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우리가 뒷부분에서 조금씩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약속 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약속이 정의되고 나면 우리가 소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보다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정확한 소통을 위한 방법, 그리고 편리한 소통을 위한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소통과 배려하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를 고려하여서 약속을 정할 때와 그렇지 않으면서 약속을 정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현재 화면상에 보여지는 얼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얼굴에서 세 개의 얼굴이 하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한쪽 눈을 감고 윙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은 양쪽 눈을 모두 다 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에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지털 기기를 제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양쪽 눈을 모두 다 뜨고 있을 경우 디지털 기기를 파워 온 시켜라. 그리고 양쪽 눈을 모두 다 감고 있을 때 파워 오프 시켜라. 그리고 양쪽 눈 중에 한쪽 눈만 감고 윙크하고 있을 때는 채널을 올려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싶은데 눈을 계속 두 눈을 다 뜨고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하게 되고, 이렇게 깜빡하게 되는 눈을 디지털 기기가 텔레비전을 끄라고 명령한 건가, 아니면은 채널을 올리라고 명령한 건가, 이러한 것들을 혼돈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차라리
팔을 한쪽을 들어 올린다거나 양쪽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팔을 양쪽 다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다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질 것이고 보다 멀리에서도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법들, 매체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을 약속으로 정하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약속을 정하더라도 이 방법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일반적인 플러그들은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저러한 플러그가 아니고 일반적인 플러그 형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플러그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벽면에 있는 컨센트에 연결하였다가 사용 종료 후 컨센트를 뽑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한두 번쯤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벽에 꽂혀 있는 콘센트가 워낙 강하게 조여져 있어서 이거를 당겨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빼기가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동그란 홈이 파진 플러그의 경우 여러분들이 플러그를 다시 뽑겠다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잡아당기면 쉽게 뽑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활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에도 어떤 형식의 약속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어렵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향후 약속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약속을 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도구를 사용할 때에 이 도구가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에 있는 땅을 파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땅을 파기 위해서 맨손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팠을 때,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팠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화면에 나와 있는 삽을 가지고 땅을 팠을 때,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팠을 때에는 이런 효율성이 모두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이동하고자 했을 때에 손가락을 2개만 사용을 해서 채널을 올려와 채널을 내려, 이 2가지만 정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15번 채널을 보고 있는데 99번 채널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올려라고 하는 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십 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게 전달하여야지 99번 채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가능하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99번 채널을 보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손가락 10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번호를 직접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5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텔레비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 만에 3이라는 표시와 5라는 표시 두 번 만에 채널을 원하는 채널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들, 동일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하는 소통이 가능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현재 2개의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2개의 만화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어린애가 우리 비가 내리니까 이제 동물원 못 가는 건가요? 하면서 섭섭해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서는 농부가 비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있죠. 여태까지 너무 가물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다행이네요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과 디지털 기기의 소통에 있어서도 이런 배려가 있으면은 훨씬 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여러분들은 전화가 걸려왔을 때에 소리가 울린다거나 아니면 진동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그냥 표시만 된다거나 또 특별한 경우에는 후레쉬 불빛을 이용해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기기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 안에 혼자 자유롭게 나의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 중에 조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 무음 모드로 자동으로 자기가 바뀌어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벨소리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으로 진동 모드로 바뀌어 가지고 전화가 왔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입장을 고려를 해서 디지털 기기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동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교과목 첫 번째 시간으로 소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소통을 위해서 특정한 매개체와 약속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였고, 추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여서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교과목이지만 비전공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나간다면은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소통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1주차 수업이 마친 줄 알고 이제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통과 약속 관련하여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충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도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소통해야 할 명령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하여야지 디지털 기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제어가 그리고 안정적인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약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알아본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도구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들은 텔레비전과 리모컨 사이에서의 소통 도구, 그 소통 도구에서는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치들에서는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다양한 소통 도구들이 활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 도구들을 활용하여 어떤 장치와 기기, 사람과 기기 사이에서 소통을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디지털 시스템 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그 제어 신호를 디지털 기기에서 받아들여서 적절한 사용자들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전기적인 신호를 변환시켜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리모컨을 활용하여서 파워 온을 명령하게 된다면은 디지털 기기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전원을 켜라고 명령을 하는구나 라는 해석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파워 스플라이 쪽을 제어를 하게 되어서 디지털 시스템들을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정하게 되고 이 약속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들은 동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약속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확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일부의 학생들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수와 정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시계죠. 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와 약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앉아와 일어서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정의를 했을 때에 내가 손을 3시와 9시 사이에 평행선을 그은 다음에 이 평행선의 위쪽으로 손을 들어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어서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3시와 9시의 평행선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앉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을 똑바로 들어 올려 가지고 손을 이렇게 똑바로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2시 방향으로 가는 손을 봤을 때에도 일어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11시 방향으로 가는 손이나 1시 방향으로 가는 손이 올라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저 친구가 나에게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6시 방향으로 손을 내렸을 때, 그리고 5시 방향과 7시 방향으로 손을 내렸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앉으라는 명령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어하는 사람의 손이
정확하게 12시 방향이 아닌 11시 방향이나 1시 방향이 되었을 때에도, 아니면 정확하게 6시 방향이 아닌 5시 방향이나 7시 방향이 되었을 때에도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안저와 일어서를 판가름하는 기준선을 3시와 9시를 연결해주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소통해야 될 명령의 수를 4가지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시죠. 조금 전에는 2가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선을 3시와 9시를 기준으로 해서 명령을 구분할 수가 있었지만, 만약에 명령의 수가 4가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원하게 된다면 이제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4영역으로 구분을 하여 4영역 중 어느 영역으로 손을 뻗치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소통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우리가 분할을 하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가지의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1번 명령어부터 12번 명령어까지를 우리가 구분할 때에 1번 명령어는 내가 손을 들어 올릴 때에 12시와 1시 사이로 손을 들어 올리고, 2번 명령어는 1시와 2시 사이로 손을 들어 올리고, 쭉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해서 12번 명령어는 11시에서 12시 사이까지 요 영역으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12번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내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과연 이렇게 이 정도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 손 자체가 1시 방향에서 2시 방향 사이로 들어 올린 건지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들어 올린 건지, 이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 친구는 혼돈을 가질 수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명령어들을 소통을 하고자 할 때에 명령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소통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디지털 기기에 적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 기기의 소통은 결국은 전기 신호의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서 전원이 ON이 되었을 때에 5V의 전원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원이 OFF 상태가 되었을 때 0V의 전원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2가지 명령을 구분하는 전원을 ON, OFF 시키는 명령을 소통하겠다라고 한다면 전기 신호를 0V와 5V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가지 명령을 구분하겠다라고 한다면 전기 신호의 세기를 0V, 2.5V, 5V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5가지 형태의 명령어를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1V에서 5V까지 1V씩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레벨을 사용하여서 소통을 시도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되어진 전기 신호의 크기들이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질수록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게 몇 볼트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혼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정확한 소통을 방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들은 명령어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소통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고 명령어의 수를 높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즉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전기 신호를 예를 든다면은 0볼트와 5볼트라고 하는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한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해답을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ON을 시켜주는 상태를 우리는 1로, 그리고 저는 OFF를 시켜주는 상태를 0으로 표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전원이 5볼트가 유지된다면 1로, 전원이 0볼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0으로 표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복숭아라는 명령과 사과라는 명령을 구분할 때에 우리는 복숭아는 0으로 표기를 하고 사과는 1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기해야 될 과일의 종류가 두 종류뿐이니까 0볼트와 5볼트를 이용을 해서 0과 1로 표기를 함으로써 정확도가 아주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일의 종류가 늘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와 사과, 수박과 양파, 이렇게 네 가지의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0볼트와 5볼트, 즉 0과 1이라는 숫자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숭아의 0을 사과의 1을 할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렇다면 수박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당할 것인가? 양파에는 무엇을 할당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가 0과 5볼트 중에서 할당할 수 있는 전기 신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0볼트와 5볼트라는 전기 신호를 한 번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합을 하여서 네 가지의 형태를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00, 사과는 01, 수박은 10, 그리고 양파는 11이라는 전기 신호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형태의 과일을 구분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의 과일을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하는 전기 신호는 0볼트와 5볼트라고 하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전기 신호들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소통 시에 어떤 혼돈의 여지가 없이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하나의 어떤 명령어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0 또는 1이라는 숫자를 두 번 전송을 해 주어야만이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정확한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0볼트와 5볼트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키위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4개의 과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자릿수의 0과 1을 이용을 해서 00부터 11까지를 사용함으로써 복숭아에서부터 양파까지를 우리가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키위를 다시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두 자릿수의 0과 1만을 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키위를 표시해 줄 만한 0과 1의 조합이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키위를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세 자릿수의 0과 1을 조합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000, 사과는 001, 수박은 010, 양파는 011, 그리고 키위는 100, 이런 식으로 세 개의 0과 1을 활용을 했을 때에 우리는 정확도도 훼손하지 않고 명령의 수도 늘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소통해야 할 명령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는 전원의 어떤 전압의 세기를 가변시켜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0V와 5V의 신호를 활용을 해서 온오프 신호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빗들을 활용한다라고 하죠. 0과 1의 숫자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주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0과 1의 숫자를 늘릴 때에는 상대방과 사전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디지털 기기에게 0101이라는 명령어를 전송하였을 때 디지털 기기가 0과 1만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 소통 체계에서 0101이라고 하는 4번의 명령을 전송한 것인지 0과 1의 2개의 수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소통에서 01, 01이라고 하는 2개의 명령을 전송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사전에 우리는 몇 개의 0과 1을 조합하여서 명령어를 표시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0과 1을 반복하여서 보내주는 명령어일 때는 혼돈의 여지가 다소 작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전송을 할 때 0011, 000이라고 하는 0과 1이 반복되어질 때에 명령어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서로 간에 또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0과 1 신호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시되어질 건지 상대방에 보여줄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전에 약속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0 또는 1 하나의 신호를 보여준 후에 다음 발생하는 0 또는 1의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는 얼마간의 휴식 시간을 두었다가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지 정확한 명령어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명령어의 수와 우리가 소통에 필요한 0과 1의 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의문은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사과와 배, 양파 등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명령어의 수가 2가지일 때는 하나의 비트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도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명령어의 수가 4개로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2개의 0과 1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5개일 경우에는 3개의 0과 1을 조합하여서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학습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N개의 명령어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몇 개의 0과 1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2의 n승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은 명령어의 수와 0과 1의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2의 n승이 얼마이냐? 2의 4승이 얼마이냐? 2의 4승이라고 하면 1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4개의 0과 1을 사용하면 16개까지의 명령어 소통이 가능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2의 16승이라고 한다면 65,536이라는 숫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65,536가지의 명령어 소통이 가능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명령어의 정확도는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